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평평하다는 뜻의 플랫과 형태라는 뜻의 폼이 만난 단어로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 처음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영국 서리대학교 애너벨리 가우너 교수와 미국 MIT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입니다. 각각 연구자와 지도교수였던 두 사람은 2002년 공동저서 플랫폼 리더십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의 요소를 플랫폼, 보완자, 연결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체로서 수많은 보완자들을 거느리며 일종의 경제 생태계를 꾸려갑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과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보완자들과 어떤 협업 관계를 만들지 결정하죠. 구글, 애플, MS, 페이스북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자는 플랫폼 내부에서 활동하는 파트너로서 기술적, 사업적으로 운영업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의 역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태계는 견고해지죠. 연결성은 플랫폼과 보완자, 보완자와 보완자 간에 기술적,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뜻합니다. MOU, 입점, 수익 배분 등이 연결성에 해당됩니다. 성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행동 지침을 대략 10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아닌 생태계. 플랫폼 비즈니스는 건물이 아닌 거리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계 이전에 정밀한 도시 계획과 해당 거리의 문화와 개성을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판을 짠다는 것,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 외부에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기술 노하우를 말하는데요. 단순 소스 코드나 설계 도면 이상의 회사의 경쟁력이 함축된 유무형 자산입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고 보완자를 거느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의 근간이 되죠. 세 번째, 개방성에 대한 판단. 플랫폼 사업자는 보유 기술을 어디까지 오픈할지, 아웃소싱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회사 사정에 맞춰서 결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의 경우 모바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를 오픈했고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영업 및 마케팅, 데이터 분석, 제조, 고객 지원 등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완자와의 파트너십. 보완자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기술이 고도화되고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나의 회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완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이고 파트너십이 굳건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내기 마련이죠. 다섯 번째, 적절한 수익 분배 구조. 수익 분배는 파트너십을 굳건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완자를 배불려야 더 많은 보완자가 생기고 더 많은 보완자가 생겨야 플랫폼이 커지며 플랫폼이 커져야 미래 기대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여섯 번째, 규모 확장. 보완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분배해주고 플랫폼 역시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파이를 키워야겠죠. 다시 말해 시장 선도적 사업자가 돼야 하며 적절한 시점에 글로벌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R&D와 M&A.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역량 강화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보완자,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M&A를 과감히 실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자본 조달과 고수익성. R&D와 M&A 모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플랫폼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자본 조달과 고수익 구조를 통해 항상 대규모 실탄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외부 플랫폼에 대한 견제.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시장에는 하나의 기업만이 독과점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역 구분 없이 플랫폼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전술로 경쟁자를 압박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10번째, 이해관계 조율 및 평판 관리.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이해상충과 갈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보완자를 착취하는 형태라면 법적 분쟁 및 규제,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파트너십 및 대관, 홍보에 대한 전담 조직을 미리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행동 지침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플랫폼 리더십을 가져가는 데 실패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키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키아는 휴대폰 분야의 절대 강자였는데요. 아이폰 등장을 기점으로 휴대폰의 패러다임이 이동형 전화기에서 이동형 컴퓨터로 바뀌었고, 동시에 노키아의 핵심 역량이 붕괴되면서 실패 사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유력 보완자의 이탈을 막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등장 때문이죠. 전 세계 이용자와 연결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얼리 어답터와 셀러브리티 이용자가 이탈했고, 여기에 대중은 우르르 따라갔죠. 그리고 싸이월드는 이를 지켜보며 실패 사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포스퀘어입니다. 특정 장소에 체크인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다는 컨셉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럭저럭 이슈몰이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용률 정체에 빠졌죠. 그러면 R&D와 M&A를 통해 서비스의 업데이트나 가치 부여를 이어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규모 확장에 실패했습니다. 다음은 소셜 커머스 반값 할인. 상품과 서비스를 반값에 판다는 컨셉으로 국내에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서비스. 그런데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업주들의 반발에 휩싸입니다. 소셜 커머스 운영자들은 광고비를 현물로 내는 것이라는 논리로 업주들을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이용자의 낮은 재구매율을 확인한 업주들은 등을 돌렸죠. 파트너십과의 수익 분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 곳은 역량 있는 보완자가 많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국내 기업 중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는 아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과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 기술 표준에 관한 갈라파고스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기술 표준을 미국 기업이 가진 상황에서 대규모 플랫폼 비즈니스를 펼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대규모가 아닌 중간 플랫폼으로서의 전략 혹은 보완자로서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면 어떨까? 국내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